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끝냈죠. 예, 아주 큰 산 넘은 거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그 현대 우주론과 기본 입자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쉬어가는 코너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단편적인 지식들 그런 내용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 대폭발 우주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프리드만이 우주라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한 겁니다.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즉 이 시공간, 즉 공간이라는 거와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왜곡이 돼 있다. 그죠? 이것이 뭐 큰 질량 주변에는 뭐 움푹 패인 것처럼 왜곡이 돼 있다.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세 가지의 우주 모형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재밌게도 그 아인슈타인은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공간이 왜곡돼 있고 막 이제 우주 공간 왜곡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본인이 내놓고 나서도 결과적으로 우주는 절대로 팽창할 수가 없다. 우주는 이제 그대로 정적이어야만 된다 해가지고 뭘 도입했다 그랬죠? 그렇죠. 우주상수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우주라는 것은 고요하게 그대로 있어야만 된다. 딱 이런 논리를 펼쳤었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내 인생 최대 실수가 바로 우주상수를 도입한 거라. 이제 이런 재밌는 또 일화가 남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 가지 형태인데 우선은 이제 빅뱅이 일어난 후에 여러분들 뭐 우리 중학교 때도 이제 빅뱅이라는 건 배웠으니까 그죠? 그다음 뭐 배우지 않아도 또 다른 의미로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자 어떻든 우주가 이렇게 폭발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팽창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닫힌 우주 같은 경우는 팽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딱 이렇게 커졌다가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형태로 그 형태가 유지될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계속해서 팽창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우주의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계속 팽창하는 걸 우리가 열린 우주, 그 다음에 이제 팽창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일정한 그 크기를 유지하는 걸 우리가 평평한 우주, 그 다음에 다시 줄어드는 걸 닫힌 우주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이 세 가지의 그 모형 자체가 결국에는 어느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한 점에서 딱 출발해서 우주의 크기는 아주 작은 점, 한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어떻든 간에 커지다가 줄어들건 아니면 커지다가 아니면 유지하건 아니면 계속 커지던 어느 한 점에서 출발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우주는 어떤 모형에 해당될까요? 어떤 우주? 예,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죠. 이게 뭐 우주에 대한 그 시간이나 어떤 그 스케일은 우리가 인간이 좀 이제 범접하기 참 어려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오랜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는 뭐 계속 팽창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대충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이 시점에 왔다라고 본다고 해도 결국 아직 닫히기 전이고 계속 아직은 팽창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평한 우주를 해도 아직 평평하기 전이고 계속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열린 우주는 뭐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든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모형이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건데요. 세 가지의 그 우주 모형을 이렇게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닫힌 우주 같은 경우는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하는 우주 해가지고 기하학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휘어 있다면 결국엔 삼각형을 그려도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각의 합은 이제 180도보다 큰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평평한 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삼각형 그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배우는 것. 세각의 합은 180도다. 이제 이게 바로 요 내용이 되겠고. 열린 우주라 돼 가지고 이렇게 공면이 열린 형태로 돼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삼각형을 지금 이렇게 휘어진 공면에다가 삼각형을 그려 놓으면 세각의 합은 180도보다 작게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눈으로 보면서 닫힌 우주, 평평한 우주, 열린 우주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알아만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이 내용이 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팽창하는 우주입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첫 번째로 거대한 폭발 이후에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허블의 법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을 보게 되면 이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이게 이제 여러분 지구과학 쪽에서 이 허블의 그 권위는 뭐 굉장합니다. 예, 굉장히 또 천재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이 그 우주가 팽창하는 그러한 속도를 구해냈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지금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이 떨어지는 쉽게 말하면 팽창하는 속도가 크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H라고 대문자 H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허블 상수라고 돼 있어서 결국에는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와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가 비례한다는 것을 이제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껴맞춰준 그런 값이 되겠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관측된 은하의 이제 후퇴 속도를 보는 거예요. 점점 이제 팽창을 되기 때문에 점점 이 은하들, 그죠? 이 별들의 집단이죠. 걔네들이 멀어지는 게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관측되는 거 보면 결국에는 은하까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은하의 후퇴 속도도 이거 비례해서 점점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칙을 나타냈고 이제 여러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거의 기울기가 뭐 이제 허블 상수 이제 뭐 h다 뭐 이런 걸로 뭐 계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은하들이 멀어지면 보세요. 얘가 이런 속도로 멀어지지. 내가 여기가 기준이라고 하면 얘가 이런 속도로 멀어지고 더 멀리 있는 애도 이런 속도로 멀어지면 여러분 이런 의문점이 들 겁니다. 뭐냐면 아니 얘가 멀어지는 속도가 있으면 멀리 있던 애가 멀어지는 속도도 예를 들어 10으로 멀어지고 얘도 10으로 멀어지면 아니 멀리 있는 애도 10으로 멀어지는 걸로 보이지. 어떻게 멀어졌다고 10으로 멀어지는 애가 뭐 20으로 멀어지는 걸로 보이겠냐.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 은하 자체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은하는 그대로 있는데 이 우주 자체, 즉 공간 자체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팽창 속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겁니다. 자, 여기가 기준이라고 해보고 여기 은하 AB가 있어요. 얘랑 가만히 있는데 공간이 멀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 어떻게 된다? 멀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A, B, C라고 할게요. A, B가 멀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 C도 어떻게 된다? 이 사이의 공간도 멀어지겠죠. 그럼 얘네들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A, C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얘네들도 멀어지고 얘네들도 멀어지는데 그럼 얘랑은 얘네들 멀어지는 것보다 더 멀어지겠죠. 여기 사이의 공간도 멀어지고 여기 사이의 공간도 멀어지고 여기 사이의 공간은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렇죠. 더 빨리 멀어진다. 이게 바로 허블의 법칙이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은하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은하들에 있는 공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그러니까 멀어지는 속력은 더 커진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멀어진다는 거 이제 증거, 허블 법칙의 증거, 이제 이 법칙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걸 우리가 도플러 효과 여러분들 중학교 때 잠깐 배웠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뒤에 이제 선생님이 파동 설명하면서 이 도플러 효과를 좀 증명하는 실험까지도 선생님이 할 테니까 우선은 여기서는 조금 도플러 효과라는 거를 우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동에 넘어가서 이걸 또 다시 한번 선생님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바로 멀어진다는 거에 증거가 되는 거죠. 자, 한번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정지된 은하에서 자 이렇게 빛이 옵니다. 그럼 이 빛이 일정한 어떤 파장과 진동수를 가진 빛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멀어지게 되면 파장이 길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은 이제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정하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오고 있는 애는 이렇게 공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파장이 길어지면 이것까지는 알 것 같다.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파동에서 여러분 파장이 길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죠? 진동수는 작아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진동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죠? 에너지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쪽에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크죠. 그거에서 더 넘어가면 여러분 자외선이고 그 다음에 그 빨간색보다 더 넘어가면 적외선 되잖아요. 적외선은 뭐 여러분들 괜찮지만 자외선은 여러분들 그 위험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 살균 소독기 이런 거에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멀어지게 돼서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진동수가 작아짐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적세 쪽으로 여기에 편의가 일어납니다. 이게 편이라는 건 이제 그 시프트, 그러니까 레드 시프트를 해서 요게 원래 있던 것이 이제 이동한다. 나중에도 선생님 또 이게 저 원자 부분에서 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이게 물리원이 개정이 되면서 쫙 가는 게 아니라 막 좀 이렇게 산만해요. 산만해. 예, 그래서 어떻든 적색편이라는 거 우선 알아만 두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얘네들이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그렇죠.
이렇게 오던 파장이 더 파장이 짧아지게 된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대로 요거랑 반대로 파장이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진동수는 커지면 에너지가 커져요. 그럼 원래 색깔보다 청색 계열 쪽으로 이제 이런 스펙트럼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색 쪽으로 청색 쪽으로 청색 편이가 일어나면 파란색 쪽으로 일어나면 얘가 접근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적색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멀어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오는 은하들의 별을 계속해서 은하에서 오는 빛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래 빛보다 계속 처음에 이제 그 누적해서 관찰할 거 아니에요? 점점 적색 편이가 나타났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관찰자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그 얘기는 얘가 멀어질 수도 있고 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이제 공간이 멀어지기 때문에 뭐 양쪽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어떻든 멀어지기 때문에 뭐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고 다들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색 편이가 관찰된다. 바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빅뱅 우주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 이제 다시 한마디로 정의하면 결국에는 하나의 점. 그렇죠?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서 아주 급격하게 공간들이 막 그냥 팽창돼 가지고 현재 우주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우주는 계속해서 아직도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고 그랬죠. 우리말로 하면 빅뱅, 빅 뭐예요? 큰, 그다음 뱅, 꽝 이거예요. 큰 꽝이로 그냥 부아 하고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우주가 얼마나 넓죠, 여러분들? 얼마나 넓을까요? 그게 얼마나 넓냐면 진짜 넓어요. 진짜 넓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점에서 폭발해서 이렇게 넓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론의 증거 중에 하나, 특히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색 편의에 대한 내용 중에 내용을 살펴봤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강력한 증거라고 보는 거는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단원에선 빅뱅 우주론의 빅뱅 우주론이 뭐냐? 결국에는 폭발해가지고 현재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그럼 팽창되는 증거는 뭐냐? 적색 편의,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는 건 뭐냐? 자, 여러분들 교재 그렇죠? 6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배경 복사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빅뱅 이후 우주 온도는 점차 낮아져서 약 2.7 K는 뭐죠, 여러분? 켈빈. 그렇죠? 섭씨 온도, 그 다음에 뭐죠? 화씨 온도, 켈빈 온도, 과학에서 말하는 켈빈 온도 기억하죠? 그래서 2.7 켈빈에 도달해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이 온도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검출된다.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의 우주 배경 복사, 즉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 그럼 왜 이게 증거가 되냐면, 실질적으로 무언가 폭발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고온에, 그렇죠? 고온 상태에서 막 이제 뭐가 터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폭탄을 터뜨려도. 그래서 굉장히 고온 상태였을 것이다, 우주는. 그렇죠? 근데 그 고온 상태에서 이제 폭발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배경 복사들, 쉽게 말하면 뭐 빛이라던가 이런 에너지들이 이제 우주 공간을 퍼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대략 한 3000 켈빈 정도에서 폭발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폭발했으면, 여기서 폭발한 것들이 만약에 계속 공간을 이제 이동을 한다면 결국엔 3000 켈빈 정도의 온도에 해당하는 이 배경 복사라는 이 배경 복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지구까지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구라고 하면. 그럼 우주 저쪽에서도 3000 켈빈에 해당하는 이러한 배경 복사들이 도달해서 우리는 이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3000 켈빈이 아니고 2.7 켈빈. 정말 에게 이거예요. 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식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온도가 점점 이제 낮아져.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의미예요.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이 엄청나게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적색 편익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파장이 길어지면서 진동수가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 온도도 에너지죠, 여러분들. 열은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가 처음엔 이 온도로 출발했는데 그 사이 우리 지구까지 도달할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우주가 굉장히 급속도로 팽창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도 멀잖아요. 그렇죠? 먼 만큼 엄청나게 팽창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적색 편의가 너무나 화끈하게 일어나가지고 2.7 켈빈에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서 우리에 도달한다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된다? 어느 지역을,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우주 복사를 다 우리가 측정을 해봐도 항상 어떻게 2.7 켈빈이 나온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폭발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간이 팽창돼서 원래는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쵸 복사 에너지가 이게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왔는데 얘가 너무나 그냥 확 늘어나져 버려서 적색 편이가 너무 화끈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봐도 항상 2.7 켈빈의 이러한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됐다. 이거는 바로 뭐 공간이 팽창됐다, 우주가 넓어졌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암흑물질의 미말견. 이건 뭐냐면, 자, 이것도 하나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빅뱅 우주론이 지금까지는 이제 인정받는 학설이에요. 결국에는 우주는 이렇게 태초에 태어났고 탄생됐고 지금까지도 팽창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가 발견되는 거죠. 뭐냐면 아직 해결 못한 문제가 발생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물질이 발견되지 못했다 얘기입니다. 그럼 암흑물질, 다크매터란 건 뭐냐? 이것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현재 관측되는 우주 물질은 이론적 물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별이건 뭐 우리 뭐 행성이건 뭐 이런 물질들 다 우리가 수합을 해도 너무 지금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이 우주상에 존재해야 되는 물질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질량에 해당하는 물질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걸 이제 이론으로 내세운 겁니다. 암흑 물질 형태로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질은 부족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질이 에너지, 암흑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자, 결론을 한번 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사실 또 우리 책에서도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문제가 된 팽창이론의 문제는 우선은 뭘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가 그렇죠. 이 힘의 근원이 뭐냐 이거죠. 팽창하는 근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알겠지만 우주 중간에 이제 뭐 그 크다는 물질들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중력이 존재하죠. 그럼 잡아당긴 힘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폭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더라도 중력 같은 게 생기면은 이 폭발에서 이제 공간이 넓어지다가 결국엔 어떻게 된다? 수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중력에 의해서 뭐 블랙홀 막 빨아들인다면서요. 근데 그 수축하는 힘을 이기면서도 아직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힘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 수축하려는 힘도 이겨내면서 그 얘가 팽창하려는 힘의 근원이 뭐냐? 즉 이 힘의 근원인 이 에너지가 도대체 이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 이 힘을 그 수축에 쉽게 말하면 중력에 대해서 반대되는 힘이죠. 그러니까 반중력에 대한 힘의 근원은 뭐냐?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가 여기서 나오는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두 번째가 원래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얘들 딱 폭발해서 이제 우주 공간의 물질을 이제 분포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론적인 물질에 비해서 현재 우주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너무나 적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흑 물질이라는 거를 다크매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암흑 물질. 요거를 적용함으로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해결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였죠? 에너지, 질량, 등가원리라고 있었죠. 이는 MC 스퀘어. 결국엔 에너지와 질량은 결국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에너지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폭발하면 멀리 막 이제 퍼뜨리는 그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물질은 부족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질과 에너지는 같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암흑물질 혹은 암흑 에너지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우주 공간에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암흑 에너지가 우주 공간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힘으로 중력을 이기면서 팽창할 수 있다. 또 하나, 에너지는 또 뭐랑 똑같다? 질량하고 같기 때문에 물질을 할 수 있죠. 암흑 에너지가 채워져 있는데 결국엔 그 암흑 에너지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족한 물질, 그 부족한 물질이 바로 암흑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 맞추기는 너무나 잘 갖다 맞췄죠. 그렇죠? 딱 맞아 떨어져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암흑 에너지나 그렇죠? 암흑 에너지나 아니면 암흑 물질 이거를 이제 발견하면 완벽하게 이 지금 암흑 물질에 대한 이론은 맞아 떨어지고 빅뱅 우주론은 이제 거의 이제 문제 없게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런 이론이 되는 건데 지금도 이제 현재로는 이제 빅뱅 우주론이 우세지만 아직까지는 암흑 물질이
발견되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흑물질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제 발견하면 노벨상도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혹시 암흑물질이 있나 땅에 떨어져 있나 이렇게 주스면서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안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알겠죠? 그럼 증거는 뭐 적색편이, 그렇죠?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 적색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 아직 미해결 문제는 암흑물질의 미발견. 이렇게만 알아두면 사실 끝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뒤에 그 66조 그림 보게 되면 처음에 폭발할 때 급팽창 이론, 가속팽창 이론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선생님 문제 풀면서 해결할게요. 너무 여기서부터도 이론을 다 거의 자잘한 내용들이 많을 때 이걸 다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또 이게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내용들은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이게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거 볼게요. 기본 상호작용,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으로 넘어갈게요. 상호작용이란 게 바로 쉽게 말하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럼 주고받는 거 하면 물리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기본적으로 힘이죠. 뉴턴의 3법칙 기억나죠? 작용하면 반작용. 그래서 결국에는 상호작용이라고 이제 유식하게 이제 또 잘난 척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잘난 척 표현인데 결국에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기본 힘이에요, 기본 힘. 우리가 보면 뭐 마찰력도 있고 무슨 뭐 여러분들 무슨 뭐 우리 배웠잖아요. 수직항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힘이 있다. 그 근본적인 힘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중력이라는 건 여러분 알게 되죠. 우리가 뉴턴의 우리 그 개념대로 하게 되면 질량 있는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중력이고요. 그렇죠? 이제 만률력에서 이제 중력이 파생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질량 있는 곳에 그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힘, 그런 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질량 가지고 있는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것도 중력이고 결국에는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그러한 힘도 우리가 중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전자기력은 여러분 알고 있죠? 전기력과 자기력이에요. 두 가지가 있죠. 전기력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엔 자기력입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굉장히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우선은 인력과 착력이 동시에 존재하죠. 전기력은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서로 밀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서로 어떻게 된다? 인력, 잡아당긴다. 이 내용이고, 자기력도 똑같아 보면 용어만 다르지. N극, N극 밀어내죠? S극, S극 밀어냅니다. 근데 N극과 S극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서로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통적인 거예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거 너무 비슷하다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결국에는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전기력과 자기력은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걸 합쳐버립니다. 말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전기, 자기력인데 그것도 귀찮다 해서 전자기력. 우리 뒤에 자세히 또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전자기력 여러분 알아두면 되고, 전기력, 자기력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막 자석 붙여보고 막 붙으면 박수 치고 막 잘했어요 이러고 막 이런 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상호작용과 그 다음에 약한 상호작용이, 상호작용이 힘이잖아요. 힘. 아까도 얘기했죠. 힘. 그래서 힘. 그래서 강력. 그 다음에 요거 양력이라는데 요거는 두 개의 힘은 뭐냐면 핵에 관련된 힘입니다. 우리 원자에 보이는 핵 있죠? 그 핵에 관련된 힘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이제 새로 배우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힘을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뭐죠? 이렇게 해서 의문문을 왜 또 낮춰? 뭐예요? 궁금한 건. 힘들이 4개 힘이 나왔대요. 그럼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우리 원초적으로 궁금한 거. 그렇지. 이런 거지 뭐.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이거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이겨요? 누가? 힘센 애가 이기겠죠. 누가 그러면 힘이니까 누가 제일 세냐? 이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포인트 하나 잡아두면 돼요. 두 번째는 얘네들의 4가지 힘은 사실은 원래 하나의 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장 이론이라 해서 하나의 힘인데 우주가 여러분들 이제 탄생되면서 이 4가지, 하나의 힘이 4가지 힘으로 분리가 됐다. 그래서 이 분리 순서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 2가지만 알면 요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요 힘에 대한 기본적인 4가지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은 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 정도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세기를 한번 볼까요? 누가 제일 셀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뭐 핵 보이지도 않는, 그쵸? 보이지도 않는 거. 그 전기력, 자기력 우리 못 느끼잖아요. 중력, 그렇지. 중력 막 태양도 잡아당기고 막 저기는 막 거대한 막 우리가 봤을 때 목성도 땡기고 막 이거, 그죠? 중력이 가장 크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지만 제일
비리비리한 힘입니다. 중력이. 하다못해 우리 요거 한번 볼까요? 전자기력 있죠. 전자기력. 전기력. 전기력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더 커요? 이게 조금만 우리가 이제 그냥 공부를 해도 살짝 그냥 막 받아들이지만 말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전기력이요 중력보다요 작게는 뭐 몇 배도 뭐 몇 배 작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수천억 배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전기력이 훨씬 커요.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에보나이트 막대 해가지고 뭐 이렇게 토끼털, 뭐 가죽털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제 마찰 전기 만들어봤죠? 그거 여러분 이렇게 비벼서 마찰 전기 만들면 뭐 거대한 전기 만들었겠어요? 그걸로 막 그 전기 힘으로 무슨 뭐 그냥 뭐 바위돌 돌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짝짝짝짝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머리털 위에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털이 올라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머리카락도 실제로 지금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랫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서 들어 올라가잖아요. 붙어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전기력이 중력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이 근간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전기력이죠. 이 힘이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거 중력은 왜 느끼는데 이건 못 느끼느냐? 이 거대한 힘을 왜 못 느끼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력은 뭐다? 우선은 뉴턴의 식으로 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한테 작용하는 힘이죠. 근데 우리는 질량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기력은 뭐다? 전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거 우리가 이제 전하라고도 얘기하죠. 아니면 자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정기적인 거, 자기적인 게, 물론 정기적인 원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성적인 효과니까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전기력을 느끼면 죽잖아요. 여러분들. 감전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가는 거지. 그냥 생명 자체가 그냥 굿바이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기력이 세다고요. 됐죠? 그러면 얘네들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 얘네들은 중력보다는 약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원자가 있으면 안에 양성자들이 있다면서요.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라면서요. 예를 들어 뭐 칼슘만 봐도 뭐 아니면 뭐 5번짜리 뭐 6번짜리 탄소 뭐 이런 것만 봐도 안에 양성자가 뭐 예를 들어 4개가 있다가 한번 쳐보죠. 그럼 양성자들은 서로 플러스들이니까 얘네들 어떻게 돼야 돼요? 정기적으로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봐요.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핵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뭐다? 얘네들이 플러스라서 막 서로 막 밀어내려고 하는데 걔네들을 잡아서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강력이에요. 그럼 강력은 뭐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전자기력, 쉽게 말하면 전기력보다 크다는 겁니다. 되겠죠? 예,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이 굉장히 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원소 주기율표 한번 본 적 있죠? 원소 주기율표 보면 이제 원자 번호가 많아지면 플러스들이 마구 많아져요. 무슨 뭐 저기 여러분들 뭐 우라늄 뭐 이런 거 보면 막 100번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강력이 얘들을 묶어 놓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핵을 파괴하면서 얘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원자 번호들이 많아 가지고 얘들 핵이 붕괴되면서 튀어나오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핵분열이에요. 이게 핵분열. 강력이 얘들을 이제 붙잡고 있는데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거지. 그래서 얘들이 핵이 쪼개지면서 막 이런 애들 튀어나오죠. 입자들 튀어나오죠. 이게 여러분 방사선입니다. 이거 쪼이면 죽는다는 게 이거예요. 핵이 분열하고 그다음 그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입자들, 그게 원래 방사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겠죠? 이제 차근차근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양력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것도 핵에 관련된 힘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양력은 이렇게 알아두면 돼. 핵에 관련된 힘 중에서 베타 붕괴를 설명할 수 있는, 특히 베타 붕괴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양력으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깊게는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한번 잡아두면 돼요. 여기가 양력입니다. 그래서 중력.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력이 제일 약해요. 힘 중에서 제일 약한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강력과 양력이 그러면은 제일 세다고 이제 좀 센 편이죠. 여기에 센 편이지만 얘들은 굉장히 뭐다? 힘을 작용하는 공간이 좁아야 돼요. 그러니까 핵 안에서만 가능해요. 핵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것만 벗어나면, 핵 안에서만 벗어나면 얘는 힘을 못 미쳐요. 대신에 전자기력과 중력은 어떻게 된다? 거의 무한대까지 우리가 힘을 미치는 걸로 얘기를 하죠.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67쪽에 있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 선생님 약한 상호작용, 양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타 붕괴라는 게 있죠. 베타 붕괴는 뭐냐면 이제 뒤에서 선생님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핵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전자가 빠져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성미자, 원래는 이제 반중성미자라 해가지고 여기 안티 요거 써주는 건데 책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렇게 핵 반응을 할 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베타 디케이, 베타 붕괴라 그러거든요. 베타 디케이, 베타 붕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왜 베타냐면 핵이 붕괴되면서 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엔 그게 뭔 입자인지 몰라서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모르면 우리가 뭘로 하죠? X 이렇게 놓죠. 그렇게 놨는데 이제 베타라고 놓은 거예요. 베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어쨌든 양력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정리하면 네 가지 기본임은 매개 입자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매개 입자라는 건 뭐냐? 실제로 힘을 작용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힘을 작용하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매개 입자라는 겁니다. 선생님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어떻든 요 네 가지 기본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힘의 세기랑 또 하나 뭐라 그랬죠? 하나의 통일된 힘. 하나의 통일된 힘에서 중력, 강력, 전자기력과 양력 순으로 분리됐다 해서 분리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책에 여기 이렇게 현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혼동스러운데 이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시간 흐르면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힘에서 쭉 내려오다가 하나가 분리돼 나왔어요. 그게 중력이에요. 중력이 제일 먼저 분리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내려오다가 나머지 세 개가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하나의 힘으로 이제 덩어리로 있다가 그 다음에 강력이 분리되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남았으니까 얘가 분리되면 결국에는 두 개가 남아있는데 분리되면 얘랑 같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전자기력과 양력이 같이 분리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순서대로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이 동시에 분리된다. 순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알아두면 되죠. 중강만 알아두면 돼요. 중강. 중강. 순서대로 하면 중강. 그 다음 나머지는 요 두 개는 이제 같이 분리되는 거니까. 됐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전에 연구되었던 거,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럼 기본 입자와 매개 입자,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죠. 기본 입자가 뭐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 입자라는 거죠. 우리는 기본 입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한 초등학교로 잡을까요? 기본 입자가 뭐였어요? 그때 원자였지 뭐 원자. 이게 기본 입자였어요. 중학교로 넘어오면서 기본 입자가 원자가 끝이 아니었죠. 이 원자라는 것이 기본 입자. 우리 돌턴 시대 때부터 그냥 기본 입자는 원자라고 해서 획기적인 제안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기본 입자가 더 있다. 이 원자라는 것이 그냥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를 구성하는 또가 뭐가 있다는 게 이제 점점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라는 것은 뭘로 구성됐었습니까? 핵하고 그 다음에 전자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거였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기본 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당시에는. 근데 이 핵 또한 또 뭘로? 그렇죠, 여러분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럼 이제 뭐예요? 얘네들이 기본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고등학교 와서 이제 또 한번 또 우리가 폼을 한번 잡아봐야 되죠. 이게 또 기본 입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 이거보다 더 기본 입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표시할 건데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 기본 입자는 뭐다? 쿼크와 렙톤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쿼크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이걸 우리가 핵자라 그러거든요.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핵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핵자라고 하면 양성자, 중성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 양성자, 중성자는 결국에는 또 뭘로 돼 있다? 그렇죠.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쿼크들이 바로 현재까지로는 가장 기본 입자가 되는 거고, 전자는 그대로 기본 입자예요. 얘는 그대로 기본 입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렙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 쉽게 말하면 쿼크와 렙톤이 가장 기본 입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렙톤이랑 쿼크는 이제 좀 핵자를 이루고 있는 좀 묵직한 그런 기본 입자고, 이 렙톤이라는 뜻 자체가 되게 가볍다는 거예요. 전자는 여러분 굉장히 가볍잖아요. 여러분 알죠? 그래서 이 핵은 움직이지 않지만 얘들 돌고 있는 전자들, 여기 존재하는 이 원재 존재하는 이 전자들은 가볍기 때문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막 빠져나갔으면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 들어오면 마이너스 이온 되고 막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매개 입자란 건 뭐냐? 네 가지 기본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교환 입자입니다. 교환 입자. 이건 뭔 얘기냐면 볼래요 한번? 쌤 설명드려 볼게요.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자, 여기도 전자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청력을 작용할 거 아니에요. 밀어낼 거란 말이에요. 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얘네들이 니들이 뭘 알고 얘네들이 서로 밀어내냐 이거죠. 힘을 작용하는데 지들이 뭐 진짜 뭐 보이지도 않는 지네들이 어떻게 뭘 알고 서로 전자네 서로 밀어내지, 이런 힘을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서로 뭘 어떻게 알고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얘네들 사이에 뭐 입자를 교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교환 입자 혹은 교환 입자라고 하는데 결국엔 매개 입자를 알아두세요. 매개 입자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또 전자가 있죠. 그럼 뭐냐면 얘가 이렇게 입자를 하나 주고 여기도 이렇게 입자를 해서 서로 입자를 교환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전자기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광자라고 하는데, 이 광자라는 거를 서로 교환하고 나면 전자였어요. 그럼 우리 서로 멀어집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교환 입자, 매개 입자는 뭐냐면 명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명암 날리는 거예요. 딱 만나죠. 그럼 얘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이구 전자세요? 저도 전자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멀어져야 되겠네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서로의 쉽게 말하면 어떤 힘을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정보를 바로 이 서로들 간의 매개 입자를 교환함으로 해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밌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내용 보도록 할게요. 기본 입자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매개 입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크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핵자를 구성한다고 그랬죠. 핵자. 자, 쿼크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했는데, 자,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업 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세대. 그 다음에 이거에 반대된 다운 쿼크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말 잘 몰라서 위 쿼크, 아래 쿼크 이렇게도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렙톤이라는 게 있죠. 렙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렙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전자가 있어요. 기본적인 입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전자는 정말로 기본 입자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뉴트리노라 그래가지고 그 중성미자라고 돼 있어요. 중성미자. 그래서 이 중성미자인데 전자 중성미자 이렇게 있어요. 요 1세대라고 하는 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네 가지, 두 개의 쿼크와 그 다음에 두 가지 렙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세대는 어떤 게 발견됐냐면 업다운 됐으면 이제 C 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말로 뭐라 그래, 맵시 쿼크, 그죠? 맵시 쿼크. 뭐 그 다음에 요거 S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거는 스트레인지. 여기서는 야르탄 쿼크라고 해놨네요. 야르탄, 뭐 기묘한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말로는. 그리고 렙톤 중에서는 또 이제 뮤온이라는 게 있어요. 뮤온. 이것도 마이너스 뮤온. 여러분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그 뮤온 날라와가지고 뭐 수명 연장이냐 아니면 공간이 수축이 그 뮤온이에요. 그 뮤온.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또 중성미자가 있습니다. 뉴하고 이거 뉴. 그 다음에 요게 뮤온 이렇게 쓰면 돼요. 3세대는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탑. 꼭대기 쿼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텀, 바닥 쿼크, B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타우라는 게 있어요. 타우라는 렙톤이 있고, 또 하나는 뉴트리노, 중성, 타우 중성 미입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1세대 벌써 체크를 해놨죠, 그렇죠? 이게 1세대, 2세대, 3세대는 뭐냐면 발견된 순서예요. 그럼 얘네들이 먼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순서대로인데 왜 얘네들이 먼저 발견됐을까요? 많다는 거거든요. 많으니까 먼저 발견되는 거예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의 물질들은 지금 얘네들로, 이러한 기본 입자, 1세대 기본 입자들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애들도 뭐 이제 이루어져 있지만 얘네들은 좀 이제 양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다 알아야 되지만 1세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느껴서 알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빨리 공부를 끝내야 된다는 거. 이제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되면 어떻게 되죠? 4세대 나올 거고요. 5세대 나올 거고요. 6세대 막. 공부할 거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쿼크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근데 렙톤은 지금 뭐 생긴 것 자체가 다르니까 알겠는데, 물론 얘도 생긴 건 다르지만 왜 그 쿼크를 두 개로 나눴냐면 전하를 다르게 띄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전하라는 건 전기 띄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뭐 양성자는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 전하의 쉽게 말하면 전자의 그 기본 단위를 우리가 마이너스 1을 그냥 2로 나타냅니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럼 얘는 이쪽 아래쪽에 있는 다운, 그 다음 스트레인지, 그 다음 바텀 쿼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분의 1, 2.
이러한 전하를 띄고 있어요.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1이니까. 그리고 렙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렙톤은 얘들 전자가 바로 있죠.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2를 띄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름이 뭐였어요, 얘네들? 이미자? 박미자? 뭐였어요? 중성미자였죠. 그렇죠? 중성미자. 그러니까 중성, 0이에요. 0.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전하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어떤 보면 암기예요. 선생님이 절대로 물리에서 암기하지 말라 그랬죠. 선생님이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는.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암기적인 요소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 살펴봤으면 이제 이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원자 핵의 양성자, 중성자들이 커크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실질적으로 양성자는 업 커크 2개랑 다운 커크 하나,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업커크 하나랑 다운 커크 2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양성자는 여러분 플러스 1이라는 거 알죠? 전하량. 그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0이라는 건데 업커크가 하나가 뭐였어요? 플러스 3분의 2죠. 즉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얘 또 하나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다운 커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죠? 계산해 보면 3분의 4에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 나오죠.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는 업커크가 플러스 3분의 2고 그 다음 다운커크가 마이너스 3분의 1, 또 하나의 다운커크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업, 다운 뭐 이렇게 외우는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자 보세요. 그냥 선생님이 쉽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쓰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끊어서요. 앞에 3개 끊고 뒤에 3개. 그럼 앞에 3개가 뭐다? 이게 양성자고.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외울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뒤에 게 중성자입니다.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쉽죠? 예, 무슨 오라 커맨드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커맨드 입력하는 거. 선생님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난다. 무슨 콘드라? 뭐 이런 오락이 있었어요. 뭐 람보랑 막 코만도 나와가지고 우주괴물 무찌르는. 근데 거기에 치트가 있었어요. 치트. 동전 넣고 위위 이런 거 왜 기억하지? 아직도 기억나네. 위위 아래 좌우 BA 버튼 누르면 목숨이 30개가 됩니다. 끝판왕까지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커맨드 입력 같죠? 업다운 하고 앞에 끊으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쿼크 중에서 자, 이제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원래는 업, 다운 이렇게 쓰지만 업, 다운, 업으로 만들어지면 바로 뭐다? 이것이 양성자겠죠. 그렇죠? 양성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프로톤이라고 나타내요. 양성자. 그다음 쿼크 중에서 다운, 업, 다운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뭐가 된다? 중성자, 뉴트론이 됩니다. 그럼 얘들이 모여서 뭘 만든다? 그렇죠. 핵을 만드는 거죠. 뉴클리어. 그렇죠? 이걸 만드는 거죠. 뉴클리어를 만드는 거고, 런치 디텍티드. 자, 그다음에 그렇죠. 렙톤 중에서는 이건 기본 입자. 렙톤 중에서는 전자가 있었죠. 전자. 그렇죠? 얘네들이 결합하면 결국엔 뭐가 된다? 그렇죠. 이것이 원자가 되는 거예요. 원자. 그래서 아톰이 되는 거죠. 그 원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무슨 이제 성질을 갖게 되면 분자가 되는 거고요. 분자들이 모여서 뭘 만듭니까? 물질을 만드는 거고요. 물질들이 결국에는 물체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상호작용, 기본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입자, 매개 입자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는데, 우선 이제 여기서는 기본 입자 아까 설명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매개 입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전자기력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전기를 띄워야 되겠죠. 전자기력은. 이때 매개 입자 서로 교환하는 명암은 뭐였다? 이렇게 우리가 감마로 나타내고 이걸 우리가 광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빛이에요, 빛. 또 하나, 자, 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핵 사이에서 양성자들 막 이게 막 벌어지려고 그러는 거 붙여놓는 거잖아요. 본드예요, 본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쿼크 사이에서 작용한다. 쿼크 사이에서 작용하고 결국 이걸 우리가 뭐냐면 본드, 글루온이라고 합니다. 글루. 풀이잖아요. 풀, 본드처럼 이 양성자를 붙여놓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선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그럼 이제 양력을 작용하는 건 뭐냐면 얘는 뭐냐면 광자 제외 모든 입자예요. 그래서 얘는 종류도 많어. W 플러스, W 마이너스, 그 다음에 Z 보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뒤에 것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중력은 뭐냐면 모든 입자예요. 모든 입자. 얘는 물어볼 게 없어 사실.
모든 입자. 왜냐하면 빛마저도 아까 여기 뭐 광자를 제한다. 빛마저도 여러분들 그 중력에 의해서 휘는 거 봤죠? 그러니까 힘을 작용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뭐냐면 그래비톤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비톤인데 여기 소문자 G로 나타냈었잖아요.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대문자 G로 나타내는 거죠.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대문자 G로 나타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에 대한 거 물어보기는 좀 이제 애매하고 미발견이기 때문에 그럼 보면 결국엔 이 두 가지만 잘 알아두면 되는 게 뭐냐면 전하를 뜬 입자 이거 당연히 전자기력이죠. 그것이 이제 광자고 그 다음에 그 핵 안에 본드 그쵸? 그럼 쿼크들에 대한 건 글루온이다. 그럼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 다 양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양력. 이러면 보시면 막 이상한 거 나오면 아 얘들은 매개 입자는 바로 양력에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68쪽에 있는 파이만 다이어그램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사실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물리를 배웠으면 이런 거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파이만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굉장히 이러한 우리 이제 매개 입자 그래서 상호작용에 대한 거를 정말 간단하게 나타낸 겁니다. 뭐 간단하지 않다고요? 볼까요? 기본적으로 보는 모습을 설명드릴게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또 이제 물리 배웠다고 좀 이제 우리도 잘난 척도 좀 하고 하죠. 타임이에요, 위쪽 축이. 아래쪽은 스페이스입니다. 공간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아까 같은 뭐 두 입자가 있을 때 두 입자가 이제 충돌해 가지고 사실 뒤로 이제 밀려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 경우에 시간은 이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입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입장은 그 자리에서 그냥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있고요. B라는 입자라는 것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고 C라는 입자도 이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얘들이 꽝 충돌해 가지고 다시 B라는 건 시간 지난 다음에 뒤로 그 다음 C도 뒤로 튕겼다고 해보죠. 이거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A, 스페이스 A는 여기 있었고 공간에서 B라는 거 여기 있었고 C라는 거 여기 있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도 A는 그냥 이쪽으로 진행하겠죠. 이게 A예요.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자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시간은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시하면 된다?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C라는 입자는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꽝 하고 충돌을 해서 상호작용을 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다? 뒤로 튕기는데 시간 또 위로 가고 있죠. 흐르고 있죠. 그게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간다. 이게 B하고 C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파인만 다이어그램입니다. 중요한 건 얘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죠. 이 상호작용할 때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삐용용용용용 그리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힘을 서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이때 뭐를 교환한다? 그렇죠. 매개 입자를 교환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아까 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서로 전자가 있었어요. 전자가 E- 여기도 E-가 있었습니다. 그럼 얘들이 서로 매개 입자 교환하면 서로 전자세요? 저도 전자인데요? 그럼 서로 멀어집시다 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똑같이 얘는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시간축을 이쪽으로 잡으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자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힘을 작용해서 뭐를 교환한다? 서로 명암. 그렇죠? 매개 입장을 띠용용용 교환합니다. 전자고 전자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게 광자라는 걸 매개 입자로 나누고요. 서로 멀어져야 되겠네 하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튀기죠. 얘도 이쪽으로 이동하죠. 이것이 바로 파인만의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나타내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이 띠용용만 보면 과연 매개 입자가 뭔지만 살펴보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보면 되면 지금 매개 입자가 광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전자기력이죠? 그럼 얘가 전자니까 얘도 전자잖아요. 이거 안 봐도 글씨 없어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약한 상호작용은 우선 빼고요. 그 다음에 강한 상호작용 우리가 중요시하게 두 가지 전자기력과 강한 상호작용을 선생님이 포인트로 잡아두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글루온이에요. 본드예요. 지금 매개 입자가. 그럼 어떻게 되죠? 쿼크와 쿼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다 약한 상호작용이에요. Z보선이건 W보선이건 매개 입자로 나눴을 때 중성미자죠. 그렇죠? 그럼 얘도 중성미자. 전기 안 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죠? 근데 얘는 전자 중성미자, 얘는 전기 안 띄잖아요. 이건 전자기력 아니라는 얘기고 나머지 거는 다 얘네들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면 결국에는 그 기본 입자들 이것들 다 알아둬야 된다는 내용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힘을 작용하는 거, 상호작용할 때는 매개 입자, 명암을 돌린다는 거 요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하면 요게 두 개가 다예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